학창시절 시험을 보면 꼭 아찔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분명히 배운 건데 뭐였더라? 둘 중에 하나를 치열하게 고민하다 답을 찍죠. 하룻밤 아니 몇 시간만 지나도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기억.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입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하면 나오지 않는 지식. 이런 현상은 왜 생기는 것이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래 기억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만 가지의 정보를 접합니다. 수학 공식, 업무 현황, 자녀의 컨디션뿐만 아니라 날씨, 풍경, 교통 상황, 정치 이슈, 야구 경기 결과처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정보가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는데요. 다행히 우리에겐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뇌인데요. 뇌에서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입력된 정보를 두 가지 종류,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으로 분류합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에 따르면 학습하고 10분만 지나도 망각이 시작되며 1시간이 지나면 56%의 기억이 잊힌다고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정보는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지금 이 순간에도 휘발되고 있습니다. 그럼 해마는 어떤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것일까요? 그건 인상적인 경험이나 반복적인 자극이에요. 충격적인 사건 또는 충격은 작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자극이 장기 기억 공간으로 이동됩니다. 인상적인 경험은 이성에게 고백한 순간,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날처럼 잊히지 않는 과거의 장면을 뜻하고, 반복적인 자극은 영어 단어를 재차 외우거나 같은 반 친구와 자주 어울리면서 이름을 기억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별한 순간을 맞이하거나 같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주입받을 때 장기 기억 공간이 활성화되는 거죠. 내가 말할 수 없는 정보는 지식이 아닙니다. 말할 수 있는 정보, 이를테면 이름, 사는 곳, 전화번호, 신체의 특징처럼 누군가에게 곧바로 말할 수 있는 정보가 진짜 지식입니다. 지식은 단기 기억이 아니라 모두 장기 기억입니다. 물론 단기 기억도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보는 전화번호도 순간적으로는 외울 수 있죠. 하지만 1시간 뒤에 다시 전화번호를 말하라고 하면 답하지 못할 겁니다.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옮겨지지 않았으니까요. 우리의 목표는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은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어제 배운 지식을 다음 날에 정확히 말하고 지식을 융합하고 응용하려면 중요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차곡차곡 옮겨야 합니다. 조금 전에 해마가 어떤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말씀드렸나요? 맞습니다. 인상적인 경험과 반복적인 자극입니다. 반복적인 자극은 자연스럽게 장기 기억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니 꾸준히 반복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반복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오늘은 인상적인 경험을 강화하는 법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인상적인 경험이 기억의 효율을 배로 증진시키기 때문이죠.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것을 기억하려면 인상적인 경험을 자주 겪어야 합니다. 그럼 인상적인 경험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일상을 인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새로운 모임에 참석하거나 특별한 활동을 해야 할까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인상적인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인상적인 경험을 창조하는 데 핵심이 되는 것은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고 보고 듣는 것도 없이 오롯이 혼자가 되는 시간.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인상적인 경험을 늘리느냐 마느냐를 결정짓습니다. 우리는 강의를 들을 때 배우지 않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혼자 강의를 곱씹으면서 배웁니다. 우리는 강습을 받을 때 익히지 않습니다. 강습이 끝난 뒤 혼자 연습하면서 익힙니다. 책을 읽는다고 지혜가 쌓이진 않습니다. 책을 덮고 내용을 곰곰이 짚으면서 지혜가 쌓입니다. 강의를 듣고 강습을 받고 책을 읽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주입받는 순간, 즉 단기 기억에 정보를 쌓는 순간입니다. 단기 기억에 놓인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옮기려면, 온전히 나만의 지식으로 소화하려면 혼자서 조용히 되새겨야 합니다. 강의의 핵심은 무엇인지, 강습의 요점은 무엇인지, 저자의 철학은 무엇인지 되묻고 삶에 어떻게 응용할지 반추해야 합니다. 혼자서 사색하는 순간이 진정한 지식이 쌓이는 순간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복습을 하는 이유, 프로 바둑 기사가 대국을 복귀하는 이유, 발레리나가 몸짓을 모니터링하는 이유, 프로게이머가 리플레이를 분석하는 이유 모두 똑같습니다. 내 지식과 생각, 습관과 논리를 차분히 들여다보고 필요한 것을 장기 기억으로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관건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오래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의도적으로 혼자가 되고
그것을 떠올리세요. 다른 것의 도움은 일체 받지 않고 스스로 그것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부터 삶을 바꾸라는 주제의 책을 읽었다면 무엇이 삶을 바꾸는 행동인지 혼자서 고민해보는 겁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실천 강령 중에 내게 어울리는 것은 무엇인지, 그 행동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하루에 몇 분 동안 실천할지, 그 행동이 내게 주는 이점이 뭔지 다양한 생각거리를 불러와서 사색하세요. 저자에게 주입받는 문장은 단기 기억에 묻히지만 스스로 끄집어낸 생각은 장기 기억으로 이동합니다. 의지를 발휘해서 능동적으로 생각한 것이니까요. 여기서 제가 강력하게 권하고 싶은 기법은 글쓰기입니다. 글쓰기는 스스로를 철저하게 혼자로 만들어주고 희뿌연 생각의 알갱이를 정돈된 언어로 정리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을 글쓰기로 채워보세요. A4 용지를 펼쳐놓고 오늘 배운 것, 탐구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쓰세요.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떠오르는 지식과 생각을 마구잡이로 쓰는 겁니다. 강의의 내용이나 책의 문장을 베껴 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쓰십시오.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지식, 삶에 적용하고 싶은 철칙을 내 언어로 쓰세요. 문법이 맞지 않아도 되고 몇 문장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쓰는데 신경을 모으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몸 밖으로 끄집어내는데 정신을 집중하는 겁니다. 말할 수 있고 적을 수 있어야 진짜 지식입니다. 원하는 대로 내뱉으려면 평소에 내뱉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사고하는 인상적인 경험의 순간을 늘리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을 반복적인 자극으로 뒷받침하면 금상첨화입니다. 분명히 들었는데, 분명히 알았는데, 분명히 배웠는데 기억나지 않는다면 스스로 곱씹지 않아서입니다. 곱씹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기억하고 싶은 것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상적인 경험은 마음 상태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리 좋은 경관을 봐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단기 기억으로 그칩니다. 반대로 말해 떨어지는 나뭇잎에도 의미를 부여하면 그 순간이 장기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삶을 대하느냐에 따라 기억의 대상과 기억의 깊이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나아지고 싶은 분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관심을 두고 의미를 부여하세요. 그리고 인상적인 경험을 늘리기 위해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고 정리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긴다면 여러분은 어느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더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인상적인 경험이 되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어학 꿈이었습니다.